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47년이나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우주에서 긴 수염이 자라버린 백발 노인이 된 셈이랍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상대로 무례한 농담이었네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킬 만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뭔가 오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긴 하늘 여행을 거쳐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한 탐사선이 심수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불타는 벽을 빠져나와.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이저 1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 집에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정도일까요? 아마 지금도 멋진 사진을 찍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과 지금은 양과 질에서 모든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약 반세기에 걸쳐서 꾸준히 그 성과를 거둬온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 1호와 그 형제기 보이저 2호는 1977년부터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태양계 밖에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 우주선 모두 심한 방사선과 저온, 바늘처럼 날카로운 먼지가 가득한 우주 공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두 보이저의 뛰어난 방어력에 있습니다. 동체와 장비에는 여러 겹의 단열재와 차열재, 플라스틱 커버가 부착되어 있죠. 하지만 탐사선의 전자장치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이저는 우주로 발사된 초기에는 순조롭게 작동되면서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으로 향했습니다. 탐사선은 그곳에서 행성의 데이터를 모아 수많은 귀중한 사진을 촬영했죠. 가장 유명한 것이 보이저 1호의 창백한 푸른 점. 이 사진 속의 지구는 약 60억 킬로미터라는 기록적인 거리에서 찍혔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고 약한 구체이기도 하죠. 행성 주위를 날아간 후 두 우주선은 동력 절약을 위해 카메라 외에 몇 가지 기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송신기는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지구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탐사선은 태양계의 변방에 도달했고 태양풍이 가득한 태양권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태양 주위에 존재하며 태양풍이 음속을 넘는 속도로 휘몰아치는 공간을 태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 탐사선은 태양권 계면, 즉 태양풍의 압력과 성간 플라즈마가 균일해지는 영역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공간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답니다. 연구자들은 태양권 계면 부근 은하의 자기장이 태양 자기장에 대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저는 태양권 계면의 자기장 방향의 변화를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 영역의 입자 밀도가 태양풍보다 10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있던 것은 바로 지옥과 같은 영역. 태양권과 태양권 계면 경계에서는 입자의 흐름이 월등한 속도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는 빨갛게 달구어지고 무서운 불꽃의 벽이 만들어집니다. 엄밀하게는 이곳에서 실제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권 계면의 둘레의 플라즈마가 3만에서 5만 켈빈으로까지 달구어진 것으로 봐서 불꽃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보이저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소 플라즈마는 지구 대기층과 비교해도 매우 얇기 때문에 탐사선을 위험한 온도까지 가열시켜서 파괴해버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안심하고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날개 소리와 빗소리. 갑자기 보이저 1호는 끊임없이 이상한 신호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듣기 좋은 날개 소리와 비슷한 윙윙거리는 작은 소리와 가벼운 빗소리의 노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소리 때문에 공포로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탐사선이 이동하고 있던 건 실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었으니까요. 꿀벌이나 비 같은 것이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탐사선은 외계인의 세계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린 걸까요? 지나친 상상 이상의 가능성은 제쳐두고 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내는 신호의 진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미국 코넬대 우주물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우주 공간의 플라즈마가 내는 끊임없는 노이즈가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플라즈마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합니다. 보이저 1호의 기기는 플라즈마 파동, 자기장, 입자의 정보를 모으도록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포착한 것은 바로 이런 소리였죠. 학자들은 흔히 이 우주의 소리를 조용한 빗소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태양 플레어의 경우라면 심한 뇌우를 동반한 천둥 같은 소리지만 그 후 다시 가랑비 같은 소리가 시작됩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은 없답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소리가 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들리는 예상외의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겠죠. 지금 보이저 1호가 내는 특이한 신호는 학자들이 우주의 물질과 태양풍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떻게 태양권 보호 거품이 형성되고 성간 공간에서 변화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이저 1호의 반역?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탐사선을 관리하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보이저 1호가 이상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컴퓨터 화면에는 해독할 수 없는 의미불명의 바이너리 코드가 표시되었어요. 당초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지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이 이 오래된 탐사선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1978년 4월 보이저 1호의 주요 전파 수신기가 고장났었고 이때부터 예비기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보이저 1호의 원격 측정 장치가 부적당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본래의 역할은 정보를 통신 채널에서의 송신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왜 보이저 1호가 보내는 신호는 왜곡되어 버린 걸까요? 전문가들은 원격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몇 년 전에 기능을 잃은 컴퓨터에서 정보가 전송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의 손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에 정상적인 백업용 컴퓨터로 전환하라는 지령도 내려졌었죠. 그 후 모든 상황은 회복되었지만 탐사선이 갑자기 고장난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명의 코드가 보내져 온 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검사에 의해서 기기는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죠. 안테나에서 나오는 신호도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발생 시 보이저 1호에 탑재된 고장 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탐사선도 세이프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고장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곳을 찾아내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과학계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한 신호는 우주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구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보이저 1호가 있는 우주 공간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탐사선의 컨디션을 여러 번 점검하기도 했죠. 이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나사의 전문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탑재된 컴퓨터에 비행 데이터 서브 시스템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 탐사선에 특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탐사선의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모아 지구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4년 3월 리턴 신호를 받았을 때 모든 일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오래된 탐사선의 기체가 역시 고장나 있었던 것이죠. 제트 추진 연구소 팀이 보이저 1호 내부에 파손된 작은 칩이 한 장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 파손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컴퓨터에 우주의 에너지 입자가 부딪혔든지 아니면 오랜 사용으로 칩이 너덜너덜해진 것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즉시 코드를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오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4년 4월 보이저 1호는 탑재된 공학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장치로부터 과학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길게는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보이저는 우주의 더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곧 우리와의 통신은 완전히 끊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탐사선은 아무도 없는 우주 속을 떠다니며 놀라운 여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탐사선이 언제까지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2대에 구비된 그 유명한 골든 레코드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편지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있어서 지구에 관해 얼마나 귀중한 정보를 운반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엄중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금의 피복 아래에는 알루미늄으로 덮여 있고 그 안쪽은 구리로 된 틀 부분이 있습니다. 레코드가 담긴 케이스의 작은 부분에는 우라늄 23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그 레코드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문명이 방사능 분석을 이용해 그 연령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레코드를 듣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